뚱뚱하고 냄새나는 돼지 같은 년이 우리 집에 왜 있어? 시어머니의 독설이 고깃집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당하는 며느리 영숙. 어머니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제발은 무슨,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꺼져. 그날 빈손으로 쫓겨난 영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버린 그들이 곧 무릎 꿇고 빌게 될 줄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린 한여름, 에어컨 한 대 없는 주방의 온도는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영숙이 뜨거운 숯불 앞에서 땀에 절어 쇠고기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팔뚝에는 화상 자국이 훈장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지만 물파스 하나 바를 시간도 없이 주문받은 불고기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아우 냄새. 야 이영숙, 너 지금 뭐하고 자빠졌어? 가게 안에 돼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당장 문 안 열어. 홀에서 시어머니 박금자가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단골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며느리를 모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진정하세요. 며느리가 덩치가 좀 있어서 그렇지 일은 소처럼 우직하게 잘하잖아요. 단골 손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금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휴, 사모님이 뭘 모르셔서 그래요. 뚱뚱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 몸뚱어리에서 돼지 누린내가 팍팍 풍겨서 손님들이 밥맛 떨어진다고 난리예요, 난리. 저게 사람입니까? 미련한 곰탱이가 따로 없지. 영숙이 주방에서 나와 홀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치우려고 쭈그려 앉았습니다. 박금자가 손님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저것 좀. 쭈그려 앉은 뒷모습이 영락없는 돼지 한 마리 아닙니까? 어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손님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김치를 주워 담았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되자 직원들은 모두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홀로 남아 50kg짜리 김치통을 옮기며 저녁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등줄기에서 땀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허기가 져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박금자가 들어와 영숙의 밥그릇을 낚아채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이게 미쳤나? 살 빼기 전엔 밥알 한 톨도 아까우니까 먹을 생각하지 마. 박금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셨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시끄러. 네가 하도 뚱뚱하고 미련해서 가게 망신은 혼자 다 시키고 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손님들이 너 보고 뭐라고 수군대는 줄 알아? 돼지가 서빙한다고 욕해. 영숙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남편 민호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5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거스름 돈을 잘못 줬던 것입니다. 저기요, 사장님, 거스름 돈이 비는데요? 돈이 틀렸잖아요. 손님이 항의했습니다. 민호가 당황하며 주방에 있던 영숙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야, 이영숙, 당장 튀어나와봐.
영숙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급하게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너 때문이잖아. 네가 주방에서 쿵쾅거리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니까 내가 헷갈려서 계산을 잘못했잖아. 당장 손님한테 사과 안 해? 민호가 영숙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손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정신없이 일하느라 남편을 헷갈리게 했나 봐요. 손님이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계산은 사장님이 틀리게 해놓고 왜 가만히 있는 부인한테 사과를 시키고 그래요? 참나. 아닙니다, 손님. 제 탓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이 다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구겨진 체면을 세우려고 아내를 더욱 하대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손님. 이 여자가 평소에도 좀 모자라고 일 처리가 엉성해서 그래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민호가 손님에게 말하며 영숙을 흘겨봤습니다. 저녁 무렵 영숙이 몰래 연구해온 과일효소 숙성 소스로 고기를 재워 내놓았습니다. 손님들이 고기를 먹더니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고기 맛이 확 달라졌는데요? 뭔가 입에 착착 감기면서도 뒷맛이 아주 깔끔해요. 정말이네. 야, 이 집 고기가 원래 이렇게 맛있었냐? 입에서 살살 녹내 녹아. 박금자가 즉시 나서며 가슴을 폈습니다. 호호. 아이고, 손님들도 참 귀신 같으시네. 그거 제가 며칠 밤을 꼬박 세워서 만든 30년 비법 소스예요. 아무나 흉내 못 내는 우리 집만의 특급 비밀이거든요. 영숙이 입을 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어젯밤에. 민호가 슬그머니 다가와 영숙의 발을 밟았습니다. 아픈 걸 참으며 영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역시 우리 사모님 손맛은 대한민국 최고라니까. 며느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오겠네요. 손님들이 박금자를 치켜 세웠습니다. 박금자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3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며 연구한 보람이 있다니까요. 저 곰탱이 같은 며느리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칼질이나 할 뿐이지 맛을 알겠어요? 마감 후 영숙이 녹초가 되어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민호가 코를 막으며 페브리즈를 허공에 뿌려댔습니다. 아우씨, 야, 냄새나니까 저리 좀 꺼져. 너 오늘 안방 들어오지 마. 거실 가서 자. 여보, 제발.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단 말이야. 싫다니까? 내 몸에서 나는 고기 쩐내에 땀 냄새까지 섞여서 진짜 토할 것 같다고. 역겨우니까 당장 나가. 영숙이 거실 소파에 쭈그려 누웠습니다. 품에는 동생들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지만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금자가 점집에서 받아온 붉은 부적을 들고 영숙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의 속옷 서랍과 베개 밑에 부적을 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년이 우리 금쪽 같은 아들 앞길 막는 살이야, 살. 이 부적으로 애군을 막아야 우리 집안이 산다. 어머님, 지금 남의 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영숙이 부적을 떼려고 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들어와서 영숙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켜. 언니는 엄마 정성을 무시하는 거야? 손대지 마. 영숙이 벽에 부딪혀 멍이 들었습니다. 신우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우리 집 복이랑 오늘 다 쪽쪽 빨아먹고 있다고 용한 점쟁이가 그랬어. 재수옴 붙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부적이라도 붙여야 우리가 숨 좀 쉬고 살 거 아니야. 민호가 진한 향수를 뿌리고 새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옷을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요? 어디 가세요? 거래처 미팅 있다고 몇 번을 말해. 넌 몰라도 돼. 민호가 대충 대답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차림새는 일하러 가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식자재 주문을 위해 남편의 법인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들을 넘기다가 고급 호텔 숙박비와 여성용 명품백 결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날짜도 최근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박금자가 다가와 영숙의 손에서 장부를 낚아챘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감히 하늘 같은 남편 뒤를 캐는 거야? 네가 하도 못나고 칙칙하니까 남편이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호텔에, 명품 가방에. 이게 다 뭐예요? 가게 월세 낼 돈도 없다면서요. 시끄러워. 네가 알 일이 아니라고 했지.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접대도 하고 선물도 하는 거지. 어디서 꼬치꼬치 따져. 박금자가 소리치며 영숙을 밀쳤습니다. 영숙은 의심을 가슴에 묻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칼질하는 손끝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밤늦게 민호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현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나 집에 들어왔어. 아이고, 나도 벌써 보고 싶어 죽겠네. 알았어. 내일 또 만나. 사랑해. 영숙과 눈이 마주치자 민호가 황급히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화장실 문 너머로 남편이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 생각에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시아버님, 제사 당일 새벽 4시 영숙이 수산시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한 번도 펴지 못하고 제사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조기, 명태, 오징어까지 무거운 상자들을 혼자서 차에 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쉴 새 없이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영숙을 불렀습니다. 언니, 사과 좀 깎아와. 아, 그리고 오는 김에 믹스커피 2잔. 달달하게 알지? 네. 금방 깎아갈게요. 영숙이 부엌으로 달려가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친척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참 고생이 많네. 혼자서 저걸 다 하고. 큰아버님이 혀를 차며 한마디 했습니다. 박금자가 고개를 저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다 제가 업보 씻는 거죠. 밥벌이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친정 부모도 없는 게 어디 가서 이런 대접받겠어요? 제사상 차릴 때가 제일 사람 굿이라는 거예요. 제사상이 거의 차려질 무렵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민호가 젊은 여자를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민호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화장을 한 30대 후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 다들 처음 보시죠? 소개할게요. 우리 가게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김미정 씨입니다. 아주 유능한 분이에요. 미정이 상큼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친척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제삿날에 외부인을, 그것도 젊은 여자를 데려오는 게 예의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미정이 영숙의 늘어진 티셔츠와
땀 젖은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금자에게 고급 한우 세트를 선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드리는 작은 정성입니다. 툭불 한우예요. 박금자가 눈을 반짝이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귀한 걸 왜. 툭불이면 비쌀 텐데 정말 고맙네요. 제가 새벽부터 차린 제사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면서. 영숙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금자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좋아했습니다. 호호호, 우리 집에 진짜 복덩이가 들어왔네요. 며느리보다 낫네, 나. 정말 고마워요. 영숙이 부엌에서 마지막 전을 부치고 있는데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사모님. 아직도 전 부치세요? 이런 건 식기세척기나 도우미 쓰지 않으세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하시니까 좀 미련해 보여요. 냄새도 배고. 영숙이 기름이 튀는 팬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직접 해야 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네요. 신기해라. 미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절을 올리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민호가 미정을 자신 옆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워지자 슬그머니 물러섰습니다. 아, 미정 씨는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금방 끝나니까. 영숙이 제사상에서 술을 따르려고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용도실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쪽? 응. 살짝 들여다보니 민호가 미정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자기야. 밖에 사람들이 있어. 미정이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안 와. 제삿날이라 더 짜릿하고 신나는데? 민호가 희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이 충격으로 들고 있던 술상을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술병이 깨졌습니다. 온 가족의 시선이 다용도실로 쏠렸습니다. 당황한 민호와 미정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급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영숙이 민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제삿날 조상님 앞에서 무슨 짓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박금자가 달려와서 영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이게 어디서 귀한 손님 앞에서 행패야. 네가 칠칠 맞게 상을 엎어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 어머님, 둘이 불륜이에요. 제가 다 봤어요. 다용도실에서 둘이 껴안고 있었다고요. 영숙이 절규했습니다. 신우이가 영숙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완전히 미쳤네. 돈 많고 예쁜 여자 오니까 질투나서 헛것 본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친척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영숙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나? 제정신이 아니네. 요즘 며느리들이 참 버릇없어. 시어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민호가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말하자. 너같이 냄새나고 뚱뚱한 여자랑 사는 게 지옥이고 고역이었어. 나도 이제 숨 좀 쉬고 살자.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호가 본색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이 민호 뒤에 숨어서 연기했습니다. 어머, 사모님이 오해하실 만해요. 사장님이 집에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위로해드린 것뿐인데. 흑흑. 위로를 그런 식으로 해? 이 뻔뻔한 년. 영숙이 미정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민호가 영숙을 거칠게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아! 영숙의 이마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박금자가 쓰러진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재수없게 제삿날에 피를 봐.
야, 소금 가져와. 소금 뿌려. 영숙이 피 묻은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시댁 식구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새겨 넣었습니다. 민호가 미정을 데리고 나가면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많이 놀랐지? 이따 나가서 얘기하자. 박금자가 며느리가 흘린 피를 걸레로 닦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조상님께 죄송해서 이걸 어째. 부정 타겟이리. 영숙이 찢어진 이마를 손으로 누르며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10년간 참아온 인내심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민호와 박금자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쟤한테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방법 없을까? 미정 씨한테 물어봐. 미정 씨 말로는 아주 독한 변호사 안다던데. 싹 다 뺏어서 내쫓아야지. 영숙이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모은 추억들이 별것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살아온 시간이 더 행복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금자가 이혼 서류를 영숙 앞에 던졌습니다. 자, 여기다 도장 찍어. 당장 안 찍어? 안 그러면 내가 내 동생들 회사 쫓아가서 확 뒤집어 엎을 줄 알아. 내 누나가 시댁 돈 훔치다 쫓겨났다고 대자보라도 붙여줘. 영숙이 서류를 보며 떨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나가면 당장 갈 곳도 없어요. 제발은 무슨 얼어 죽을 제발. 우리 집 망신은 혼자 다 시키고 아직도 이 집에 붙어 있을 생각이야? 뻔뻔한 것. 민호가 영숙이 10년 동안 모은 적금 통장을 뺏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내놔. 그동안 우리 집에서 밥축 내고 전기 쓴 값이야. 비밀번호 대 빨리. 안 돼요. 그 돈은 제 동생들 등록금이에요. 제 피 같은 돈이라고요. 시끄러워. 동생들 앞길 막기 싫으면 얼른 비밀번호나 불어. 하나, 둘, 셋. 민호가 협박했습니다. 영숙이 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적었습니다. 1, 2, 3, 4요. 박금자가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역시 머리 나쁜 년답게 비밀번호도 단순에 빠졌네. 평생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라. 민호가 영숙의 옷가지를 비닐봉지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습니다. 옛다. 이것만 가지고 나가. 다른 건 다 내 돈으로 산 거니까 가져갈 생각 마. 입고 있는 그 옷도 벗겨서 보내려다 참는 거야. 여보, 10년 동안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잖아요. 닥쳐. 네가 번 돈이 어디 있어? 다 우리 가게 돈이지. 빈몸으로 왔으면 빈몸으로 나가는 게 순리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영숙이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뒤에서 박금자가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우리 눈앞에 얼씬거리지 마. 아우, 알터니가 빠진 것 같네. 재수 없는 년 퇴. 영숙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동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찜질방비도 없어서 의자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경비원이 와서 깨웠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노숙하시면 곤란해요. 얼른 나가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갈 데가 없어서 잠깐 눈만 붙였어요. 영숙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서서 배급받은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영숙은 하루 20시간씩 일했습니다. 공사장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목욕탕 청소를 했습니다. 건물 야간 경비도 서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영숙의 남동생 영호가 찾아왔습니다. 누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연락도 안 했어? 우리가 남이야? 영호야, 너희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그랬지. 누나는 괜찮아. 여동생 영미도 함께 왔습니다. 누나, 이거 받아. 제발 받아줘.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돼지 저금통을 털어서 가져온 돈을 영숙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야? 이거 너희가 땀 흘려 모은 돈 아니야? 안 돼. 누나 이거 못 받아. 누나가 우리 키우느라 청춘 다 바치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우리가 누나 도울 차례야. 제발 우리 마음 좀 받아줘. 응? 영호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동생들의 돈과 자신이 모은 돈을 합쳤습니다. 재래시장 구석에 오랫동안 방치된 3평짜리 폐가 수준의 점포를 찾았습니다. 건물주가 점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상태가 아주 엉망이야. 곰팡이에 쥐똥에. 여기서 장사할 수 있겠어? 보증금은 필요 없고 월세만 꼬박꼬박 내. 대신 수리비는 땡전 한 푼 못 줘. 네가 알아서 해. 괜찮습니다, 사장님. 제가 쓸고 닦고 직접 다 고치겠습니다. 열쇠만 주세요. 영숙이 반신반의하는 건물주에게서 열쇠를 받았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를 손으로 뜯어냈습니다. 고물상에서 주워온 식기를 락스로 닦았습니다. 조금씩 가게를 엄마 손 밥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개업 전날 영숙이 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만든 떡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아이고 새댁, 저 자리는 귀신 나오는 흉가야. 들어오는 족족 망해서 야반도주했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음식점 하는 사람들 다 쫄딱 망했어. 쯧쯧, 젊은 사람이 돈만 날리게 생겼네. 상인들이 혀를 찼습니다. 한편 영숙을 내쫓은 시댁 고깃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숙의 손맛이 사라지자 손님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고기에서 왜 이렇게 잡내가 나요? 이거 상한 거 아니에요? 반찬이 뭐 이래? 완전 쓰레기네. 퇴퇴, 예전 그 맛이 아니잖아. 다시는 이 집 오나 봐라. 맛이 완전히 갔네. 갔어. 매출이 반토막 나자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 영숙이 근처 시장에 가게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그년이 우리 가게 근처에 식당을 차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개업날 민호와 박금자가 용역들을 대동하고 영숙의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네가 내 레시피 훔쳐서 장사하는 거지? 썩 나오지 못해. 민호가 소리치며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식칼을 도마에 쾅 내리꽂았습니다. 다들 그만둬.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이판사판이야. 살기 어린 눈빛에 민호 일행이 기세에 눌렸습니다. 너 눈빛이 왜 이래? 진짜 미쳤구나. 민호가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두고 봐라. 너 같은 년이 장사가 되나? 내가 아주 쫄딱 망하게 저주를 퍼부어 줄 테니까. 그들이 나간 후 영숙이 엉망이 된 가게를 보며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폐지 줍는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장, 배가 너무 고픈데 외상됩니까? 영숙이 눈물을 닦고 정성을 다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줬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돈 걱정 마시고 따뜻할 때 드세요. 많이 드세요. 노인이 국물까지 싹 비우고 나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고 갑니다.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영숙이 다짐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살리는 밥을 짓겠다고. 깨진 그릇을 치우고 다시 육수를 끓였습니다. 가게 밖으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둘 호기심에 들어온 손님들이 국밥을 먹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와, 이 집 국물이 진짜네. 속이 확 풀려. 그러게. 냄새 맡고 들어왔는데 보물을 찾았네 그려. 그날 밤 영숙이 셔터를 내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두고 봐. 나 이영숙 절대 안 죽어. 반드시 당신들보다 더 보란듯이 성공하겠어.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 거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손님이 줄어들자 영숙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월세 낼 돈도 빠듯해져서 새벽 도매시장에서 떨이 채소를 줍다시피 구했습니다. 썩기 직전의 배추와 시든 파를 골라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가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허름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젖은 옷을 털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가게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거기서 뭐 하세요? 감기 걸려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닐세. 내 꼴이 이래서. 비만 그치면 갈라니까 신경 쓰지 마요.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비 피하는데 돈 드나요? 어서 들어와서 따뜻한 물이라도 한잔하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영숙이 노인을 가게 안으로 방강제로 들였습니다. 수건을 가져다 드리며 말했습니다. 자, 이걸로 물기 좀 닦으세요. 옷이 다 젖어서 어째. 허허, 이거 참 고맙네요.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마음씨가 참 비단결이야. 영숙이 돈을 받을 생각도 없이 갓 지은 쌀밥과 뚝배기 가득 담긴 국밥을 내어놓았습니다. 아껴두었던 수육 몇 점도 함께 올려줬습니다. 어르신, 시장하시죠? 차는 없지만 뜨끈할 때 한술 드세요. 배가 든든해야 비도 피하고 그러죠. 노인이 국물을 한술 뜨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오, 이 맛은? 화려한 기교가 없었지만 천연 재료로만 낸 깊은 풍미에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이, 이 국물 도대체 어떻게 끓인 거요? 내 평생 이런 국물 맛은 처음인데? 별거 없어요. 그냥 새벽부터 뼈 핏물 빼고 인공 조미료 하나 안 넣고 정성스럽게 푹 고운 거예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아니, 요즘 세상에 미원 한 톨 안 넣고 이런 맛을 내는 집이 있다고? 허허, 이건 보약이야, 보약. 노인이 감탄하며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깨끗이 비우고 나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난처해했습니다. 저기, 젊은이,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이걸 어쩌나. 어머, 어르신도 참. 돈은 무슨 돈이에요. 그냥 맛있게 드셨으면 됐어요. 저도 부모님 생각나서 드린 건데요. 뭘. 그럴 순 없지. 사람 도리가 아니야. 외상으로라도 달아줘요. 아이고, 괜찮다니까요. 정 그러시면 나중에 아주 부자 되시면 그때 갚으세요. 이자 쳐서 받을 테니까요. 호호. 영숙이 웃으며 노인을 배웅했습니다. 그 후 노인은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가장 싼 메뉴를 시키며 영숙의 성실함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위생관념도 철저했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건달들이 영숙의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어이, 아줌마, 여기 사장이 누구야? 전데요.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은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릿세 내야 할 거 아니야. 상도덕도 몰라. 자릿세라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따, 말 길게 하지 맙시다. 매달 50만 원. 안 내면 오늘부로 장사 접는 거야. 알았어? 건달 3명이 테이블을 걷어차며 협박했습니다. 영숙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구석에 앉아
국밥을 먹던 노인이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건달들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아, 팔 부러져요. 당신들 뭐야? 누구야? 건달들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번만 더 이 근처에 얼씬거렸다간 그땐 걸어서 못 나갈 줄 알아라. 꺼져. 경호원들이 차에 태워 데려갔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이 놀란 토끼 눈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저분들이 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노인이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누구긴. 밥 먹는데 파리떼가 꼬이길래 좀 치우라고 했지. 내 단골집 밥맛 떨어지면 안 되잖아.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노인이 영숙에게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 젊은이, 내 말 잘 들어봐. 메뉴가 너무 많아.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이러면 맛이 흩어져. 다 없애고 국밥이랑 수육 딱 2개만 남겨봐. 네. 그러다가 손님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지금도 없는데. 아니야. 한 가지를 미치도록 잘하면 손님은 알아서 찾아오게 돼 있어. 이 늙은이 말 한 번만 믿어봐. 믿져야 본전 아니야? 영숙이 반신반의하면서도 노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믿었습니다. 메뉴를 대폭 축소하고 남는 재료비로 고기질을 최상급으로 올렸습니다. 메뉴가 줄자 회전율이 빨라졌습니다. 맛의 깊이도 더해지면서 시장 상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야, 김씨. 저기 엄마 손 밥상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어봐. 국물이 아주 끝내줘. 정말 그 집 망해간다더니? 아니야. 메뉴 싹 바꾸고 고기가 얼마나 실한지 몰라. 줄 서기 전에 얼른 가자. 점심시간마다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영숙이 눈코 뜰 새 없이 국밥을 퍼담으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세상에 줄 서는 손님이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허허, 아니야. 자네 진심이 통하신 게지. 난 거들기만 했어. 노인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실제로 노인은 영숙 모르게 자신의 회사 식품연구소 팀을 손님으로 가장에 보냈습니다. 영숙의 국밥 성분을 분석하게 했습니다. 연구 결과 인공조미료 제로, 천연 소화효소 풍부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노인이 확신을 가지고 방송국 국장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이, 김 국장. 나야 장태산이. 자네 요즘 시청률 때문에 골치라며?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소재 하나 줄 테니까 당장 카메라 들고 와봐. 이건 무조건 대박이야. 며칠 후 방송국 PD가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취재 좀 해도 될까요? 네. 방송국이요? 저 같은 사람을 왜요? 전 할 말 없는데요. 아유, 그러지 마시고. 어떤 어르신께서 강력 추천을 해주셔서요. 사장님 국밥에 인생이 담겨 있다던데요. 영숙이 노인을 바라보니 노인이 한번 해봐라는 눈짓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촬영 당일 영숙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진심이 담긴 조리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시댁에서의 고난과 혼자 힘으로 일어선 이야기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제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끓였어요. 손님들이 이 국밥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영숙의 굴곡진 인생사와 정직한 국밥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장 골목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영숙이 동생들과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이거 꿈 아니지? 우리 가게 앞에 줄 선 거 봐. 그래, 영호야, 영미야.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어떡하니 우리. 그때 노인이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영숙을 찾아와 정식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자, 젊은이. 정식으로 인사하지. 나 태산식품 회장 장태산이라고 하네. 영숙이 깜짝 놀라서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국내 굴지의 식품 기업 총수였습니다. 세상에, 어르신이 회장님이셨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자네의 그 진심을 이제 이 시장 골목이 아니라 세상에 한번 팔아보자고. 나랑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 한번 해보지 않겠나?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고 말고. 자네는 이미 준비가 됐어.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장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 후 영숙은 진심국밥이라는 브랜드로 전국 5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요식업계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수익금으로 가게를 확장하고 최신식 주방 시설을 갖췄습니다. 영숙이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이어트와 스타일링을 통해 세련된 CEO의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예전에 뚱뚱하고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영숙은 보육원에 도시락을 기부했습니다. 아이들아, 이모 왔어. 다들 줄 서서 맛있게 먹어. 천천히. 우와, 이모짱.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영숙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천사 사장님 미담이 SNS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반면 민호의 고깃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온라인 리뷰가 악플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맛이 쓰레기. 돈 아까워서 먹다 뱉음. 주인이 불친절해 죽겠음. 물 달랬더니 째려봄. 다신 안 감. 내 생애 최악의 고깃집. 별 한 개도 아까움. 매출이 급감하자 생활비가 쪼들렸습니다. 미정이 민호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최민호, 생활비 안 줘? 나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막으라고. 잠깐만, 조금만 참아줘. 곧 나아질 거야. 가게 사정 알잖아. 언제? 도대체 언제 나아지는데? 한 달 동안 매출이 바닥이잖아. 너 믿고 온 내가 미친년이지. 두 사람의 불륜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금자는 영숙이 TV에 나와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져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파. 저게 다 내 복을 훔쳐간 거야. 도둑년. 엄마 제발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자꾸 그러니까 더 비참해지잖아. 끝난 게 아니야. 전현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라고. 내 돈 내놔라 이년아. 박금자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민호는 가게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염치를 버리고 꽃다발을 사들고 영숙의 본점을 찾아갔습니다. 영숙아, 여보, 나왔어. 가게에 들어서면서 민호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직원들과 손님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여보, 흑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민호가 무릎을 꿇는 쇼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누구야? 세상에 무릎까지 꿇었어. 전 남편 아닌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더니 뻔뻔하기도 하지. 영숙이 차가운 눈빛으로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 인생에서 당신 흔적 지우는데 1년 걸렸어. 당장 꺼져. 영숙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정말 반성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응? 지금 와서 반성이야? 이미 늦었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영숙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경보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민호를 짐짝처럼 들어서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 이거 나라고. 영숙아, 여보. 민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손님들이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전 남편의 추태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들이 영숙을 응원하는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 속이 다 시원하시겠어요. 잘하셨어요. 저런 남자는 차여서 당연해. 꼴 좋다. 영숙 사장님 화이팅.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영숙에 대한 동정 여론과 지지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장 회장이 영숙을 본사로 불렀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의 투자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대표 축하해. 자네 아주 대단해. 이번엔 해외 진출은 어때?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보자고. 정말요? 회장님, 글로벌 진출까지 가능할까요? 제가 감히. 자네 실력이면 충분하고 말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자네 국밥을 줄 서서 먹을 날이 곧 올 거야. 내 장담하지. 영숙이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번 돈으로 영숙은 동생들에게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누나, 이거 진짜 우리 집이야? 이걸 어떻게 받아? 바보야, 너희가 나 도왔잖아. 너희 없었으면 나 벌써 죽었어. 이제 내가 너희 도울 차례야. 편하게 살아. 부모님 산소에 찾아가서 성공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못난 딸 영숙이가 해냈어요.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흑흑, 무덤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민호는 영숙에게 문전박대당한 후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정에게 화풀이했습니다. 야, 김미정,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꼬셔서 이혼해서 이 꼴 났어. 네가 내 인생 망쳤다고. 뺨을 때리자 미정이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짝! 아, 너 미쳤어? 왜 나한테 화내? 네가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닥쳐. 다 너 때문이야. 내 돈 다 내놔. 미정이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에게서 뜯어낼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숙의 프랜차이즈 가맹 설명회에는 수백 명의 예비 창업자가 몰렸습니다. 영숙이 단상에 올라서서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요령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만든 음식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귀신같이 다 알아보세요. 진심을 파세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선 영숙의 모습과 술에 찌들어 방구석에 처박힌 민호의 모습이 너무나 대비됐습니다. 영숙이 직원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자, 건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높이 올라갑시다. 위하여, 위하여. 사장님 최고. 그 시각 민호와 박금자는 뒷골목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악질 변호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흐흐,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영숙을 한 방에 보낼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정말이요? 변호사님만 믿습니다. 제발 그년 좀 죽여주세요. 박금자의 눈이 독사처럼 반짝였습니다. 변호사가 미정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핵심 증인이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테이블 위에 조작된 증거 리스트가 펼쳐졌습니다. 민호와 박금자가 영숙을 상대로 레시피 도용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정이 섭외한 사이버 레카 유튜버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영숙 사장은 시댁의 30년 비법을 훔친 도둑년. 영상에는 박금자가 조작된 옛날 사진을 들고 울부짖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이고 국민 여러분, 제 며느리가 제 비밀 노트를 훔쳐갔어요. 제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연구한 소중한 레시피를 그년이 싹 다 훔쳐가서 부자가 됐다고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가짜 뉴스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영숙의 가맹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야, 너네 사장 도둑년이라며? 나 이제 도둑국밥 안 먹어. 환불해줘. 사기꾼한테 속았네. 내가 이딴 걸 돈 주고 사 먹었다니. 매출이 급락하자 일부 점주들이 본사로 몰려왔습니다. 영숙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아, 우리 피해는 누가 보상해? 내 돈 내놔. 사장님들,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오해입니다. 설명은 무슨, 증거가 다 나왔는데 당장 손해배상해. 내 인생 망칠 거야. 영숙이 해명하려고 동분서주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론은 이미 마녀사냥으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영숙이 위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호는 영숙의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처가 내 연남과 짜고 나를 버렸다. 라는 피켓을 들고 찌라시까지 뿌렸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가 늙은 남자랑 바람나서 저를 버렸습니다. 아주 악질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 말이 맞나 봐. 억울하니까 저러겠지? 뭔가 이상한데? 저 남자 관상이 좀. 영숙이 방송 인터뷰에 나갔습니다. 해명하려고 했지만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결코... 사장님?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PD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이 생방송 중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쿵!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영숙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링거줄을 쳐다보며 무기력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난 그냥 열심히 산 것뿐인데 왜 세상은 나한테만 이럴까. 한편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민호는 술에 취해 미정에게 자랑했습니다. 켜봤지? 이영숙 그년 이제 끝났어. 소송 이기면 돈은 다 내 명의로 할 거야. 넌 콩고물도 꿈도 꾸지 마. 뭐라고?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뭔데 돈을 가져?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짓기만 하면 돼. 알겠어? 미정이 잠든 민호의 책상을 뒤졌습니다. 채무 변제 및 명예 이전 각서라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모든 빚을 미정에게 떠넘기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 내 앞으로 빚을 넘겨.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미정이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이용하다가 버릴 생각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민호가 미정을 협박했습니다. 야, 김미정. 잘 들어. 법정에서 영숙이가 레시피 훔치는 걸 네가 봤다고 증언해. 알았어? 미쳤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해? 나 위증죄로 잡혀가. 안 하면 너도 공범으로 엮어버린다. 내 말 안 들어? 죽고 싶어? 민호가 미정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아, 아야. 이거 나. 팔 부러지겠어. 알겠다고 말해. 빨리. 알겠어, 알겠다고. 할게. 한다고. 미정이 겉으로는 알겠다고 했지만 몰래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습니다. 민호의 협박 내용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병실에 장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이 대표 일어날 수 있겠나?
자네의 결백을 밝힐 아주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찾았네. 정말요? 회장님, 그게 뭔데요? 내 변호인단이 자네 시골 옛날 집 창고를 샅샅이 뒤졌어. 거기서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지. 영숙이 시집살이하며 매일 기록한 요리 연구 노트와 가계부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10년치 노트에는 시어머니의 조미료 범법 레시피를 개선하려고 수천 번 실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것 봐. 날짜며 재료며. 이게 바로 자네가 피땀 흘려 직접 개발한 증거야. 시어머니 레시피랑은 차원이 달라. 민호의 학대 정황이 적힌 일기장까지 나왔습니다. 도덕적 우위를 점할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미정이 영숙 측 변호사에게 몰래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민호 그 인간 죽여버리고 싶어요. 저랑 거래할래요? 거래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민호 목줄을 쥘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면 그 인간 끝장낼 수 있다고요. 미정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민호의 협박과 위증 교사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이 병상에서 일어나 환자복을 벗었습니다. 전투복 같은 정장으로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끝장을 내자. 다시는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어. 법정에서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영숙의 눈에 강인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 앞은 취재진과 유튜버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민호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기자 양반들, 제가 지금 몸이 이래서 인터뷰는 힘듭니다. 저 악독한 전처 때문에 화병이 나서 걷지도 못해요. 아이고, 실제로는 멀쩡했지만 동정표를 얻으려는 연기였습니다. 영숙이 당당한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민호와 박금자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흥, 전현 고개 빳빳하게 든 것 좀 봐. 아주 뻔뻔하기가 짝이 없네. 천벌을 받으련. 박금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민호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이영숙은 시댁의 30년 전통을 훔친 파렴치한 도둑입니다. 시어머니가 피땀 흘려 만든 맛을 훔쳐서 부자가 됐습니다. 박금자의 조작된 진술서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판사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며느리가 제 보물 같은 비밀 노트를 몰래 훔쳐갔어요. 제가 30년 동안 잠도 못 자고 연구한 건데 그년이 그걸로 돈방석에 앉았다고요. 엉엉. 박금자가 울면서 연기했습니다. 영숙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 확실한 반박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장 회장 연구소의 성분 비교 분석표가 떴습니다. 보십시오. 원고 시댁 측 음식은 인공 조미료, 즉 MSG 범벅입니다. 함량이 80%나 됩니다. 반면 피고 이영숙 측 음식은 천연 효소와 과일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이걸 보고도 훔쳤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세상에, 조미료 덩어리였어? 완전히 다르네. 과학적 데이터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작성한 요리 노트 20건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낡은 노트들이 판사 앞에 쌓였습니다. 날짜별로 온도, 습도, 재료 배합 비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곳곳에 영숙이 흘린 눈물 자국과 핏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핏자국과 눈물 자국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훔친 게 아니라 피고가 1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독자적으로 연구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미정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최민호가 저에게 거짓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영숙 씨가 훔치는 걸 봤다고 위증하라고 협박했다고요. 민호가 깜짝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야, 김미정, 너 미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정이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잘 들어. 영숙이 그년 감방에 쳐넣고 돈 뜯어내면 빚은 싹 다 갚고 널 버릴 거야. 알았어? 시키는 대로 해. 민호의 추악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전현이 돈에 미쳐서 헛소리하는 거야. 판사님 믿지 마세요. 민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광했습니다. 박금자도 불리해지자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머리야. 며느리가 시어미 잡고 내연녀가 아들 잡네. 나 죽어. 억울해서 나 못 살아. 발작하는 척 연기를 했지만 너무 뻔했습니다. 판사가 경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법정 모독입니다. 소란 피우는 사람들 당장 끌어내세요. 민호와 박금자가 끌려나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나, 우린 죄 없어. 이건 다 음모야. 전현이 꾸민 짓이라고. 나, 놓으라고. 판사가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명예훼손과 무고에 대한 피해 보상금 20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합니다. 탕, 탕, 탕. 승소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숙이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변호사와 장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변호사님,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호와 박금자는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기 미수와 무고 혐의로 수갑을 찼습니다. 안 돼. 내가 감방이라니. 이럴 순 없어. 여보, 영수가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민호가 끌려가면서 절규했습니다. 미정은 민호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꼴 좋다 최민호. 넌 이제 끝이야. 유유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영숙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장님, 승소 축하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숙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잠깐은 통할지 몰라도 영원할 순 없습니다. 진실은 마처럼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명언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민호의 패소와 구속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자 여론이 순식간에 반전됐습니다. 영숙을 응원하는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와, 사이다다. 영숙 사장님 화이팅. 진실이 이겼다. 나쁜 놈들은 벌 받아야지. 정의가 승리했어. 오늘 국밥 먹으러 가자. 영숙의 가게에 다시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돈줄 행렬이 이어져 매출이 전보다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영숙이 병원을 퇴원해서 본점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으며 비로소 진정한 요리사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시작이야.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어. 국물을 끓이는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영숙이 대한민국 요식업 대상을 수상하며 시상식 무대 가장 높은 곳에 섰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영숙에게서는 은은한 허브향과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자, 영광의 대상 수상자 이영숙 대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영숙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뚱뚱하고 냄새난다고 미련한 곰이라고 무시하고 버렸던 분들 덕분에 오기가 생겼고 덕분에 진짜 맛있는 인생을 요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께 어떤 의미로든 감사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뼈 있는 한마디였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수익금의 절반을 출연해서 저소득층 여성 가장들을 위한 창업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사장에 직접 취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빈털터리로 쫓겨나 갈 곳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막막함과 추위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힘든 시절을 겪은 분들이 다시 일어서서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을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돕겠습니다. 재단 개소식에서 영숙이 다짐했습니다. 반면 감옥에서 출소한 민호는 완전히 다른 처지였습니다. 정가자 낙인과 빚 독촉에 시달리며 노숙자 쉼터를 전전했습니다. 씻지 못해서 악취가 진동하는 민호가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급식소가 영숙이 후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다음 분, 식판 주세요. 급식소 직원이 불렀습니다. 민호가 다가가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벽에 걸린 후원자 명단에 이영숙이라는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 이름을 보고 주먹을 떨었습니다. 이영숙? 전현이 여기까지. 젠장, 내가 저 여자가 주는 밥을 얻어먹어야 해? 내 팔자야. 하지만 배가 고파서 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저씨, 안 받아요? 뒤에 사람 기다리잖아요. 아, 알았어. 주면 될 거 아냐. 박금자는 지하철역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여보쇼? 저기 전광판에 나오는 여자 보여? 저게 내 며느리야. 그 유명한 이영숙이 내 며느리라고. 내가 다 키워낸 거야. 아이고 며느라. 시험이 여기 있다. 에이구 냄새야. 미친 할머니네. 빨리 가자.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네. 쯧쯧. 행인들이 박금자에게서 나는 지독한 냄새에 코를 막고 피했습니다. 그녀를 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영숙의 동생들은 각자 성공해서 누나의 생일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누나, 생일 축하해. 촛불 불어. 영호와 영미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가 반듯하게 잘 커져서 누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무슨 소리야. 누나가 우리 엄마고 아빠였잖아. 사랑해 누나. 영숙이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 회장과 함께 영숙이 자신의 1호점 가게를 찾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시 여기서 끓인 국물이 제일 맛있어. 본점 맛은 못 따라간다니까. 장 회장이 국물을 한술 떠먹으며 감탄했습니다. 가게 안은 구수하고 따뜻한 국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가게 벽에 걸린 10년 전 사진을 봤습니다. 뚱뚱하고 우울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과 비교해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가게 밖 창문 너머로 초라한 행색의 민호와 박금자가 기웃거렸습니다. 염치 없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가서 제지했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서 뭐 하세요? 냄새나니까 저리 가요. 이거나. 저기 안에 있는 여자가 내 전처야. 영수가. 여보. 나야 민호. 엄마도 왔어. 아이고 며느라. 나 좀 보자. 배고파 죽겠다. 민호가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과거 영숙을 쫓아내던 때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굴함과 악취만 남았습니다. 영숙은 그들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요리를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해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육수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성실한 납품업체 대표가 영숙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가게 마치고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저와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맛있는 곳을 알아뒀는데. 영숙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대표님. 좋아요. 새로운 사랑을 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 회장이 영숙에게 덕담했습니다. 허허, 좋아. 아주 좋아. 자네 음식에선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나. 앞으로도 그 향기 잃지 말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에서도 향기가 나네요. 영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 영숙은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이영숙이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영숙의 웃는 얼굴을 감싸 안으며 따뜻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진심은 향기를 남기고 악행은 악취를 남긴다는 진리가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의 통쾌하고 향기로운 복수극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영숙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바닥까지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영숙처럼 진심과 정직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설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영숙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선한 마음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영숙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